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온라인에서 애드립으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문구죠. 아마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은 이게 웃긴 드립이지만 사실 이 말이 실제로 쓰였을 때는 전혀 웃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발생해요. 진도 8.1의 지진으로 시작해서 다발적인 여진이 계속됐는데 이틀 동안 진도 6 이상 지진이 15회나 발생했습니다. 건물은 전부 다 무너졌고 뒤이어서 대화재와 질병이 발생했어요. 10만 명 이상이 지진과 화재로 인해서 사망했고 실종자도 4만여 명이나 됩니다. 그야말로 대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재앙을 맞아서 일본 내의 일부 세력이 거짓 선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2023년 한국에도 거짓 선동을 업으로 삼은 정치 세력이 있는데 1923년 일본에도 그런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인이 지진을 틈타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대화재는 조선인들의 방화 때문이다. 조선인들이 의도적으로 질병을 퍼뜨리고 있다. 조선인들이 부녀자를 강제로 그리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려요. 심지어 당시 일본의 정치인마저 그런 선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인이 거짓 선동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앞장을 서죠. 여튼 그리고 그 선동 때문에 대대적인 인종 청소가 자행됩니다. 조선인뿐 아니라 중국인도 대상이었고 심지어 일본인들끼리도 저놈은 조선계다, 저놈 아버지가 조선인이었다, 이런 이유를 붙여서 죽고 죽였어요. 이것이 관동 대학살입니다. 조선인 희생자의 숫자는 지진과 화재로 인한 희생자와 겹쳐서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300여 명, 800여 명, 900여 명, 근거는 좀 부족하지만 2,500여 명, 6,000명 이상이라는 설도 있어요. 2023년 9월 1일은 관동 대지진이 발생한 날로부터 100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은 관동 대지진과 관동 대학살을 기리는 행사를 열었고 주1 한국 대사관과 재외 동포청이 이 행사를 후원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물론 일본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조총련도 비슷한 관동 대학살 100주년 추도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조총련 지도부와 나란히 맨 앞자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윤미향이 앉아 있었어요. 제1본 조선인 총련합회, 조총련은 어떤 단체인가? 지금 나오는 기사들은 조총련을 친북단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조총련은 친북단체가 아닙니다. 친북단체란 것은 민주당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조총련은 아예 레벨이 다른 단체예요. 조총련은 한국 법원이 정한 반국가 단체입니다. 이게 조총련의 행사 장면이에요. 그냥 친북 성향을 가진 단체가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조국으로 여기는 자들이 만든 단체예요. 조총련계 학교는 아예 교실에 김부자 사진을 걸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총련은 친북 단체가 아니라 북괴가 만들고 북괴가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윤미향이 참석한 그 행사에서도 연사가 남조선 괴뢰도당 같은 표현을 썼어요. 그런 행사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윤미향 같은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게 받아들이기 힘든 치욕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서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정치인이 아예 이런 북괴 단체가 여는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윤미향은 우리 정부 측 행사, 대한민국 민단의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총련 행사에만 참석하고 돌아온 거예요.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둘 다 참여할 수도 있었는데 윤미향은 오직 조총련 행사에만 가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게 논란이 되자 윤미향은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민단 행사는 초대를 못 받아서 안 갔다고 변명해요. 그러나 윤미향은 제1본 민단이 주최한 3.1절 행사에는 초대를 안 했는데도 가서 앉아 있었어요. 민단 측은 원래 국회의원 개인을 초대하는 일은 없다, 오겠다면 원래 누구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못 받아서 못 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언론 취재에 따르면 조총련 역시 윤미향을 초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행사는 초대를 못 받아서 못 간다고 둘러대 놓고는 조총련 행사는 초대를 못 받았는데도 지 혼자 가서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 어처구니 없고 더 열받는 것은 윤미향은 이번 조총련 행사 참석을 공무라면서 외교부와 주일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측은 윤미향의 입국 수속을 돕기 위해서 대사관 직원이 직접 공항에 가서 외교 레인에서 입국 수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호텔까지 차량도 제공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의전을 받으면서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북괴와 접촉하려면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사전 접촉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우에만 어긋난 게 아니라 불법으로 참석했다는 뜻이에요. 윤미향은 이 일로 비난이 쏟아지자 뭐라고 떠드느냐? 색깔론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되레 호통을 치셨어요. 남조선 괴뢰도당 운운하는 행사에 한국 국회의원이 세금을 쓰고 가서 앉아있는 걸 비판하는 게 색깔론입니까? 그러면 간 김에 월북해서 장군님도 만나고 오지 왜? 그것도 욕하면 색깔론이라고 우기면 되잖아. 이건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냥 민주당 나부랭이들이 방구석에 앉아서 종북질 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국회의원이 적국의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초청받지도 않은 행사에 공무라고 거짓말하고 자발적으로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돌아와서는 그런 행사인지 모르고 참석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물론 몰랐을 리가 없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색깔론 하지 말라고 자기 범죄 행각을 지적하는 국민을 욕하고 앉은 겁니다.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간이에요. 나중에 재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건 군사 기밀을 넘긴 게 아니라고 해서 간첩 혐의만 없어진 거지, 한통련이라는 제1북괴단체이자 공식적인 반국가단체에 자기가 모은 문서를 전달하고 활동비 50만 엔을 받은 것은 확정된 팩트예요. 그래서 재심에서도 유죄 판결은 유지됐습니다. 왜 남매 간첩단 사건이냐? 김삼석의 여동생 윤미향의 시누이도 같이 했거든. 또한 윤미향의 전 보좌관은 베트남에서 북괴를 접촉하고 난수로 된 암호문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심지어 그걸 전달한 시기는 윤미향 밑에서 보좌관으로 일을 하던 시기와 겹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현직 보좌관이자 대한민국의 4급 공무원이 북괴를 만나서 암호문을 전달하고 왔다는 거예요. 나라 꼴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자들이 이제는 국회에까지 스며들어서 당당하게 의원님,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이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의전까지 받으면서 아예 대놓고 북괴와 내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냐? 장경태왈 조총련은 약간 친북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됩니까? 이런 개 뜬금없는 헛소리를 짓거려요. 우선 장경태는 조총련이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것 같고, 아니면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한 걸 문제 삼았더니 연단에서 남조선 괴뢰도당 같은 소리가 튀어나오는 행사에 한국 국회의원이 공무랍시고 참석한 걸 지적했더니, 그리고 나서도 되지도 않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앉은 걸 비판했더니 갑자기 미국 공화당 얘기는 왜 튀어나옵니까? 미국 공화당이 반국가단체예요? 민주당 것들이 보기엔 미국 공화당이 제1조총련과 동일한 수준의 집단입니까? 그러니까 윤미향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민주당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는지도 모른다고. 지금 공화당 행사 가듯이 조총련 행사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딴 개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역시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와 내통을 해놓고는 거긴 엄청 친북단체는 아니고 약간 친북단체다, 이딴 개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당이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